안녕하세요. JPT 강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11월 19일 날 시행되었던 JPT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에 아리송했던 문제를 함께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파트 5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5는 101번부터 120번까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처음에 101번부터 107번까지 7문제 한짝 읽기가 나오는데요. 자, 명사가 3문제, 그 다음에 동사가 3문제 같은 비율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1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한자 찾기 문제는 108번부터 110번까지 해서 명사 1문제, 동사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명사들은 각각 이음절 명사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는 문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선택지에서 가장 근접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근접한 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문법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관련된 문제가 3문제에서 똑같은 비율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어에서는 117번부터 120번 사이는 똑같은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조사 문제가 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동사 문제가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사하고 형용동사를 믹스해놓은 문제가 1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 높게 명사 관련된 문제. 저는 이 명사 관련된 문제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만 문법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일단은 한자 읽기에서 명사 한번 초급 레벨의 명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남명남자죠. 남명남자. 우리 그냥 이름절로 남쪽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죠? 미남이라고 있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명남자 이거 미남이라고만 읽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선택지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다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동력 동자하고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은 여기 있죠.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우리 각각 이름절로 동쪽은 히가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은 미시라고 있죠. 그 다음에 남쪽은 여기 써 있죠. 미나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키타라고 있죠. 그런데 각각 이름절, 원래는 기존에는 요 동력 동자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동쪽, 히가시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자를 공부를 하실 때 의미, 뜻, 혼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음독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명남자의 음독은 난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냥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아니라 동서남북이라고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 동쪽은 토라고 발음을 하죠. 자, 서쪽은 세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남쪽은 난, 그 다음에 북쪽은 호코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각각 이름절이 아니라 이렇게 사음절로 읽었을 때 동서남북이라고 읽었을 때 세이가 아니라 토, 땡땡, 토자이, 난, 호코가 아니라 여기 이고리를 땡땡 붙여서 토자이, 난, 복구를 파트 1에서 사진 문제에서 이 단어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침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절이 아니라 입구자를 쓰면은 우리 입을 갖다가 구치라고 하죠. 근데 입이라는 뜻 말고도 우리 출구라는 뜻도 있죠. 출구, 입구. 그래서 남쪽 출구를 일본어로 이음절로 읽어라 그랬을 때에는 미나미 땡땡, 미나미 구치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동쪽 출구는 히가시 구치, 서쪽 출구는 미시 구치, 그 다음에 북쪽 출구는 키타 구치, 후에 니고리가 땡땡 생기죠. 그래서 요거 읽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급 정도의 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다시 제자죠. 다시 제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왜냐면 선택지가 항상 있는 단어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제자는 다시 제차라고 할 때 읽을 때는요, 후타탑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후타탑이. 마타탑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후타탑이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음으로 발음할 때는 사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단어이기는 하는데
제3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음절. 이걸 읽을 때에는 423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어로 제3 하면은 의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때에는 뭐 여러 번, 두세 번 이라는 의미로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독은 다시 제자가 사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다음 주를 라이슈라고 하죠. 자, 다음 주를 라이슈. 그런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라고 할 때 다시 제자를 요 앞에다가 쓰면은 다다음 주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사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사라이슈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사라이슈는 다다음 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초급, 중급 이어서 우리 조금 레벨 올려서 동사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닦을 숫자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법학을 닦다, 뭐 의학을 닦다, 뭐 심신, 몸과 마음 또는 어떤 기회를 닦다라고 할 때 이거 읽는 거는 오사메루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사메루 하면은 닦다, 배우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닦다, 뭔가를 배우다. 그런데 오사메루라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으로 발음할 때 닦을 숫자는 슈 길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슈. 예를 들면은 수리하다, 뭐 수선하다 그랬을 때 우리 수리를 갖다가 슈리 길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건 수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은 우리 왜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수행이라고 할 때는 길게 슈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짧게 슈, 그 다음에 코라고 발음 안 하고요. 슈, 그 다음에 교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닦을 숫자는 이 동사는요. 이 동사만 아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동사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한자가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자, 다스릴 치자를 쓸게요. 다스릴 치자 써놓고 오사메로라고 읽죠. 똑같이. 한자는 다르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다스리다. 뭐 나라를 다스리다. 또는 치료할 치자도 돼서 병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다스리다, 치료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납자. 뭐 납부하다, 납입하다, 납품하다 라고 할 때 이 납자도요. 오사메로라고 발음을 하고요. 말 그대로 뭔가를 납부하다, 납입하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이 위쪽에다 좀 쓰면은 거둘 숫자. 마찬가지로 오사메루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거두다의 뜻도 있고요. 자, 뭐 원래 뜻은 안에다가 넣다의 뜻도 있지만은 다이어에서 이 다이어 문제 있죠. 여기에서 오사메루 하면은 거두다라는 의미로 시험에 나오죠. 거두다. 그 다음에 이 오사메루는 이 납자 있죠. 이거는 한자 찾는 문제에서 한자 찾기 문제에서 출제가 되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오사메루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동사를 다 외우셔야 뭐 한자 읽기로 나오든 다이어로 나오든 한자 찾기로 나오든 그죠? 여러 방면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자 찾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자 찾기에서는 일단 동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하나는 굉장히 쉬운 게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시합이 끝나서 뭐 후련하다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실험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라든가 그죠? 뭔가가 끝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 오하로 말고 스무도 기본형은 스무죠. 끝나다라는 뜻이고요. 한자 문제는 정답은 요게 돼야 되는 거죠. 끝날 제자 스무 끝나다라는 뜻이죠. 끝나다. 그럼 이거 타동사는요. 스마세루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동사, 타동사. 자, 스마세루 하면은 끝내다라는 뜻이겠죠. 얘는 타동사죠. 끝내다. 그 다음에 음으로 발음할 때는 이 끝날 제자는 사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결제, 캐사이. 근데 예를 들면은 경제라고 했었을 때 자, 경제라는 이음절 단어로 읽을 때는요. 그때는 사이가 아니라 K, 사이 요로리가 땡땡 붙어서 K자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경제죠. 경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요. 파트 7에서 예를 들면은 앞에 어떤 뭐 예약이나 뭐 지불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뒤에 밑줄을 쳐가지고 뭔가가 끝남.
완료라는 의미로 쓰일 때, 전묘로서 쓰일 때는요, 이렇게. 그때는 앞에 어휘 때문에 니고리가 땡땡 붙어서 나니나니즈미, 예를 들면 결제 끝, 캐사이즈미, 예약 완료, 요약구즈미,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사를, 중급 정도의 명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명사 있잖아요. 그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다라든가, 첫인상, 인쇼, 그죠? 아니면 좋은 인상을 주다라든가, 그랬을 때, 인쇼, 이 명사는요, 이 도장 인자에 코끼리 상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음절 명사, 그죠? 인쇼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음독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 더 파트 7에서 여기 앞에 밑줄을 쳐놓고요. 뭐 예를 들면 첫인상, 우리 첫인상이라고 했었을 때 이 첫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처음 초자 써놓고 하츠, 접두어로서 뒤에 있는 명사, 예를 들면 뭐 첫사랑 할 때는 하츠코이, 뭐 첫눈이라고 할 때는 하츠유키. 그런데 첫인상 할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첫인상 할 때는요, 제일 인상이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선택지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첫인상은 1번으로는 다이진쇼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대체하는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명사, 이음절, 인상, 인쇼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체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문법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는 중급 정도고요. 하나는 중급보다는 살짝 레벨은 올라갑니다. 먼저 중급 정도, 뭐 초중급 정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 왜 참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타이로도 있고 신보수르, 가만수르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타마루라는 동사도 참다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타마루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문법 들어가면은 여기 앞에 일단 부정형으로 타마라나이 하면 참을 수 없다. 앞에는 문법 반드시 태형이라는 거. 태 타마라나이 하면은 뭐뭐해서 참을 수 없다. 이 말은 직역하면은 뭐뭐해서 참을 수 없다. 너무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무 뭐뭐하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자, 태형에 붙는 거. 요거 이음절 태 시카타가나이. 뭐뭐해서 하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뭐뭐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은 태 나라나이라는 문형도 외우셔야 돼요. 태 나라나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정답은 이거였지만, 그죠? 그런데 태 나라나이. 이것도 사람의 감정, 감각, 욕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따나가 이따 그때 타마라나이. 아니면 뭐 다리가, 이가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이따 그때 타마라나이. 무줄 쳐놓고 이따 그때 시가 다가나이.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이하다. 그럼 니고리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하데 나라나이. 이하데 타마라나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법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사로 뭐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다라고 할 때 뭐 쿠리카이스라는 동사도 있지만 요 카사네루라는 동사도 있죠. 원래는 카사네루가 이렇게 포개다라는 뜻이겠죠. 포개다 이런 뜻인데 되풀이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뭐 실수를 되풀이하다, 뭐 그죠? 시바이오 카사네, 제가 되풀이하면서도 후반부에는 뭐 성공했다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했다라든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라고 했을 때 카산에 나가라, 카산에 나가라모 라고 했었을 때 이 나가라가 나오면은요, 사실은 나가라나 나가라모가 나오면은 대체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문장을 읽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근데 똑같은 걸 찾아라에서는 쯔쯔모가 정답이겠죠. 쯔쯔모. 그런데 모까지 나오면은 모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모는 생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가라 용법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동시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사 마스형밖에 접속을 안 해요. 이거는 가장 초급이죠.
동사 마스형이라는 거 마스를 빼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태를 나타낼 때 일반적인 접속은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 마스형이죠. 그런데 상태일 때는요, 나가라 뒤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라니, 뭐뭐인 채로, 그 다음에 나가라 노 하면은 뭐뭐인 채로에 하면서 뒤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되거든요. 그때는 상태. 그 다음에 역접일 때는 모든 다 붙죠. 명사서부터 뭐 형용사는 이 뒤에, 그 다음에 형용동사는 다를 빼고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마스형에 마스 빼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부사에도 붙죠. 천천히 이면서도 천천히이지만 유쿠리 나가라 뭐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호지와 스승 데이루 이런 문장 만들 때. 근데 역접일 때는요. 뭐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 나가라가 파트 7에서도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는 초급용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상태를 나타낼 때요.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라고 할 때 우리 태어나다가 우마레로죠. 그러면 우마레 나가라니 시대 하면 태어난 채로 해서 이 말은 선천적으로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라나 나가라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정답은 쯔쯔 아니면 쯔쯔 뭐라는 거. 그런데 쯔쯔도 잠깐 용법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나가라처럼 동시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접이 있죠. 네. 쯔쯔에는 상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접속 같은 경우도요. 쯔쯔는 동사 마스형밖에 접속을 하지 않아요. 마스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접속하는 문제, 오문정정이나 그죠? 접속하는 문제로도 뭐 태형이나 타형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맞출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나가라 나오면 정답은 쯔쯔. 나가라 뭐는 역접이라는 거, 역접. 쯔쯔 뭐도 역접이겠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이어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이어에서는요, 조금 레벨 있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레벨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부사로 뭐 상당히, 뭐 꽤, 제법, 뭐 무척이라고 할 때, 부사로 즈이븐이라는 부사가 있죠. 즈이븐은 뭐 상당히, 꽤, 무척,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부사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즈이븐 나 해놓고 뒤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면은 이때는 부사가 아닌 형용 동사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형용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뭐 굉장히 심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 그 다음에 상당하다, 상당한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뒤에 명사 수식을 해주면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즈이븐은 선택지에서도 부사가 두 개.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또 형용 동사가 두 개. 근데 이제 문장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있잖아요. 신입사원인 주제에 뭐 사장님보다 먼저 회의실에 빠져 나가다니 해놓고 즈이븐나 모노다. 즈이븐나 고미분다 하면은 너무 심한 자다, 너무 심한 신분이다, 지위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약간 마이너스 좀 너무 심하다. 약간 마이너스 의미로 쓰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적응을 해서 즈이븐나 가꾼이 났다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되었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하다.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부사와 형용동사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일단은 자, 이음절로 읽어라 그러면은 요거는 테마에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지금 저희 요거 다이어하고 있죠. 근데 테마에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 뜻은 그냥 앞. 뭐 예를 들면 YBM으로 테마에, B로너 테마에 하면 YBM 앞, 빌딩 앞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기 앞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테마인이 히쿠 하면은 자기 앞으로 당기다의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테마의 도모 이쪽으로 할게요. 테마의 도모 하면은 저희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희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테마에가 체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을 꺼내다라는 동사는 이이다스죠. 이이다스. 자, 뭐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낸 체면상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다시다 테마에 도토아레나이 이때는 체면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뭐 자기 앞이나 저희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새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간을 칸이라고 발음 안 하죠. 이때는 새캔이라고 발음하죠. 한자 읽기에서 그죠? 자, 새간에 뭐 체면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야만 한다, 아니면 생각하는 쪽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 뭐 잠깐 지울게요. 세켄노 테마에요 칸가에로 세간의 체면을 생각하다, 체면이란 뜻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 5 같은 경우는 레벨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나 문법력,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목표 점수에 따라서 파트 5가 뭐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쉬웠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랬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본인 목표 점수가 500점 이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101번에서 120번 요거 사이에 총 20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4, 5문제? 많아야? 한 4, 5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시간이 남아 돌겠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겠죠. 자, 반대로 내 목표 점수가 고득점, 뭐 900 이상이다, 난 900 이상만 원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에 대해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목표 점수가 보통은 700에서 800 정도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로 봤을 때 목표 점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한자 읽기, 한자 찾기, 대체하는 문제 다이어 조금 좀 어려웠다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어서 파트 6 또 잠깐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